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이문구의 단편소설 장청리 으름나무를 김성희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학평론가 동국대학교 김선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2월 25일 62세, 우리가 세는 나이로는 63세 세상을 떠난 한국 문단의 대표적인 작가였던 이문구 선생의 단편소설 장청리 으름나무를 감상하며 전반적인 이문구 선생 소설 세계에 대해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문구 선생은 해학 넘치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이며 한국적 토서고, 그 중에서도 충청도 사투리를 소설 속에 가장 맛깔나게 구사한 문장의 장인으로 평가받는 작가입니다. 선생은 내 이름을 딴 문학상과 문학비도 만들지 말고 유고도 태우라는 유언을 남겼고, 유해도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되어 선생님의 고향인 충남 보령시의 관촌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동시집 산에는 산새, 물에는 물새를 남길 정도로 죽을 때까지 펜을 놓지 않은 현역 작가였습니다. 문학평론가 이명원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문구 선생의 명복을 빌면서 이 작품을 감상해야 되겠군요. 이문구 선생의 양력에 대해서 우리 이명원 선생님께서 조금 애청자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소설가 이문구 선생님은 1941년 충남 보령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단은 만 24세에 하셨는데요. 현대문학의 단편 다갈라 불망비, 백결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관촌수필하고 우리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촌수필이 이제 1977년, 우리 동네가 1981년에 나왔고요. 선생의 이제 마지막 장편, 그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가 이제 2000년에 나왔습니다. 예, 그 작품 속의 연작 시리즈죠. 예. 그 작품이 아마 2000년 동인문학상을 수상을 했고, 예. 그 작품집 속에 나와 있는 작품 중에서 장청리 으름나무를 우리가 오늘 감상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왕 그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문구 선생의 그 작가적 삶, 그리고 작품의 전체적인 경향을 요약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문구 선생의 작가적 생애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작품 활동에 대단히 이제 충실했던 면모를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문단 내부에 사실 그 지난 시대 그 이념적인 어떤 그 갈등과 뭐 분열이라고까지는 뭐 표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대립적인 이제 성격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이문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안에서 이제 중도적이고 이제 교량적인 역할을 했던 그 문단의 좋은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문단에서는 그렇게들 얘기하죠. 맏형이다, 큰형이다 할 정도로 예. 체구도 아주 그 크셨고, 예.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아주 힘이 장사인 그런 어떤 농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우리 여기도 라디오 독서실에도 다갈라 불망비라든가 또 매월당 김시섭 등을 이 작품 라디오 독서실에서 할 때 직접 나오셔서 말씀도 하고 했습니다만 눈에 선하군요. 이 오늘 감상하고자 하는 작품은 예니 이문구 선생의 작품들이 다 그렇듯이 그 충청도 방언이라 그럽니까? 사투리라 그럽니까? 그런 것이 아주 맛깔지게, 그리고 그것이 문장 속에서 생동하면서 살아넘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작품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선생님께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몇 개의 이제 나무들이 이제 표제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나무에 빗대서 그 삶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감나물녀들의 삶을 이제 빗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역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충청도 보령 인근의 그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농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이제 피폐화된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농촌 속에서의 이제 그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어떤 욕망과 삶의 갈등과 또 회한, 또 화해의 과정,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소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래의 농촌 소설이 갖고 있는 계몽적 요소가 완전히 탈각되고 예. 그러면서 현대 상황, 현재의 상황, 현실의 여러 가지 산업화돼가는 모습을 아주 진하게 배워줌으로 해서 농촌 소설도 충분히 역사적 안목에서 리얼리즘적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신기원을 이문구 선생이 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일반적으로 이제 농촌을 다룬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농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상화된 어떤 정서적 공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문구 선생님의 이번 소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풍요로운 어떤 공간이 아니고 사실은 산업화 이후에 굉장히 피폐해져 버린 그 공간 속에서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단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악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면모가 굉장히 돋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그 낭만적 말하자면 사실주의를 뛰어넘는 그리고 현실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는 당대적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상하신 후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는 삼형제라고 이르는 말 그대로 이 가물 이 더위가 겨우 소나기 서너 축으로 벌써 장마가 다 갔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속이 달쳐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이럴 때 다도 말고 약비나 한 보지락 쏟아주면 오죽이나 시원할 테야. 하지만 약비 한 보지락은 고사하고 산돌림 한 줄금 지나갈 기미조차 없이 하늘은 여전히 불볕만 한 고등일 따름이었다. 게다가 오늘사 말고 바람 한 점 없이 나뭇잎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한나절 내 그늘에 앉아 툭 트인 저수지를 내다보고 있는데도 목만 마르지 당최 서늘하지가 않았다. 텃밭머리와 저수지를 좌우로 경계지어서 난 한 길에 기차 화통이 지나가듯 뿌연 흙먼지를 냈다 뒤로 뿜어가면서 시내버스가 지나갔다. 그러자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작년부터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들어왔던 소리가 다시금 귓결에 스치는 것 같았다. 아, 그러게 뭐래슈. 싸게 도장 눌러주고 보상금 타다가 터나 잘 계리해서 멸리를 하셨으면 시방 좀 여분이나 한가지 실게요. 공중 고집 부리고서 여그만 비포장으로 냉기게 해설랑으니 가는 차 오는 차에 그 몸뚱이를 죄다 뒤집어 쓰고 사시니 말이여. 아니요 말로다가 잘코산이네요. 잘코산이. 안 그래요? 행기를 포장한다고 나버려 산소를 윙기라고. 부채질도 소용없이 달려드는 흙먼지가 장 알아듣게 타일러도 무가내고 개개려드는 사위 은산이에 그 비뚤어진 됨됨이하고 쌍을 이루는 것 같았다. 사위라고 하나 있다는 것이 턱하면 운동감내 활동감내하고 어깃장이나 지르고 자빠져서 하더니 이게 와서 뭐여? 이웃과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위해서 나보러 희생을 하라고? 당시 귀살스럽고 아니 곱살머리스러워서군. 옹은 농민운동가라나 농촌운동가라나 하면서도 아무 하는 일 없이 깝죽대고 다니며 가는 데마다 물 마신 입으로 술 마신 소리나 흘린다는 소문에 정남이가 심리 밖으로 달아난 지 오래인 은산이가 지금 옆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전에도 2번이나 했던 말을 다시 늘어놓았다. 전에도 시방이 문민시대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 그러면 문민시대라는 것은 뭐라는 시대요? 톡 까놓고 말했어. 무단시대에 미섭고 겁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당했던 사람들이 당한 것을 당한 만큼씩 갚아나가는 시대다 이거요. 안 그래요?
나도 그때 인간이지만은 국회의원도 그때 그 인간, 군수도 그때 그 인간, 과장, 계장, 주사, 급사를 하면 그것들이 전부가 말짱 그때 그것들이 자리만 일루절로 옮기댕기며 그냥들 해먹고 있는데 왜 나만 당하고 살아야 한다라? 그래요? 그까지 흙몸빼기 좀 덮어쓰고 사는 거 괜찮냐? 옹은 흙먼지가 지나가자 걸상을 누름나무 밑동께로 두어 발짝 들여놓고 앉았다. 그늘은 해가 갈수록 짙어갔다. 줄기의 퉁태가 석갈의 폭이나 굵어진 으름 덩굴이 누름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누름나무의 둥치가 거우두음하게 기울도록 누름나무 가지를 반남 하나 뒤덮은 탓에 웬만한 소나기는 그 밑에 들어서서 비그이를 해도 넉넉할 정도로 녹음이 두터웠던 것이다.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면 요새 도시 사람들은 쉬는 날 쉬도 못하고서 산으로 댕기며 삼림욕이란 걸 하느라고 야단들인 모양일래만 나야말로 그냥 내 집 구석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바로 삼림욕 아닐라. 옹은 누름나무 옆에 서 있는 매화나무, 화살나무, 꾸지나무, 대추나무, 탱자나무, 모가나무, 은행나무, 석류나무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저수지를 내다보았다. 둔치의 갈대밭으로 개개비가 몰려다니고 말즘과 가래와 개구리밥 사이로 백로와 외가리가 날아와 바장이고 있어서 아까보다 좀 낫기는 해도 여전히 한 길에 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여간만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인심은 초석변이라고 하지 않던 갭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적적한 줄을 몰랐는데 일부러 찾아왔던 사람들만 해도 하루에 하나꼴이 넘었는데 말이야. 아저씨,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아니, 이런 늙은이더라도 물어볼 게 다 있던가비? 뭔 얘기랴? 또 이북의 핵 문제 얘기인가? 핵 문제보다도요. 6.25가 났던 때도 올처럼 더위가 빨랑 오고 되게 가물었다는 거. 그거 진짜래요? 그건 또 왜? 휴전선 터지기 전에 장바단 무시게? 그게 아니고요. 전쟁이 날 때는 딴 때보다 더 덥고 더 가문다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시내 가면 다들 그러잖아요. 북에서는 양석이 없어서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을 벌이는 파인데 숟가락 놓고 일어서면 꺼지는 그게 옥수갱이 밥 두 끼 먹고 무슨 놈의 전쟁을 한다. 또 지림 들여올 돈이 없어서 기차고 자동차고 몽땅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 때 썼던 목탄가스를 쓴다는데 목탄이 뭐가? 에? 미루나무나 오동나무 토막을 태워 맹그런 숯이에요, 숯. 근데 6.25 때도 안 쓴 숫자동차, 숫기차를 몰면서 전쟁을 하자고 덤빈다? 전쟁이 터졌다 하면 텔레비가 전 세계에 중계방송을 해주는 세상에 아서유, 그런 터무니생이 없는 말이랑은 아서라고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 미국이 먼저 단추를 눌러서 영변의 원자로를 갈기면 북한은 이쪽에다 대고 단추를 눌러서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 이 얘기라고요. 왜 이럴 머리 없이 단추를 먼저 눌러? 왜 경기가 죽어갖고 대통령의 인기가 처지고 하면 남의 나라부터 찝쩍거려갖고 경기도 살리고 인기도 올리고 하는 게 US의 특기라잖아요. 요새 왜 YS 인기가 떨어져? 아이고, 참 환장하겠네. YS가 아니라 US 미국이요.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부시도 이라크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경기도 살고 인기도 살고 하지 않았어요. 부시야. 이라크를 부셔버려서 부시고 선거에 나섰다가 클린턴은 뒤 부서져서 부신디. 왜 하여튼 YS를 부시한테다 빗댄대요?
아이고. 아유, 아저씨하고는 얘기가 안 되네요. 안 되는 말만 하니까 안 되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카터 씨가 북한을 다녀간 뒤로는 오물 찾아와 말이 안 되는 말만 늘어놓던 사람들도 발걸음이 뜸했다. 대개가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말처럼 되면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말로나 하지 힘으로 하지는 아니리라는 지레짐작에 한시름들을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김일성이 죽던 그날부터 먼저 뻔하고 똑같은 판이 돌아갔다. 아저씨,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나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하고 간 지가 며칠이나 되었건디 그새 또 오셨디야?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은 많이 죽였어도 그래도 인물은 인물이라는 거, 그거 진짜래요? 그건 또 왜? 난 놈은 난 놈이다 하면은 안 돼서 하실 참인가? 그게 아니고요. 아저씨는 직접 6.25를 치러보셔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인물은 인물이라. 그건 또 누이라 그럽디야. 시내 가면 흔히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됐더라. 시방 그 얘기신감? 안 됐잖고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턱도 안 됐겠구만 그리. 나 좀 보시오. 내가 올해 72이라. 응? 나보담도 10살이나 윈디 안 되기는 뭐가 안 됐다는겨? 82이면은 호상이요 호상. 호상은 초상술이 바로 잔치술인겨. 그래서 호상에 콕하는 놈은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기고. 상대가 술 먹고 어깨짓을 하다가 자빠져도 허물어지 않는 게 호상인데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 참 그게 아니고요. 죽으려면 일찌감치 그 전에 죽든지 아니면 얼마간 더 살아가지고 정상회담이나 끝내고 죽든지 하지 않고 죽어도 왜 꼭 이런 때 죽느냐, 응? 그거라고요. 그건 그래야. 박 대통령 갈 때도 가려거든 하루 전에 미리 가든지 안 그러면 하루 더 있다가 그 다음날 가든지 하는 게 아니군요. 해필이면 우리 집 밭이 먹이 전날 저녁에 가느라고 속썩이더라니까. 품을 넷이나 사가지고 새벽부터 탈곡기를 돌렸다는 판인데 날이 훤하게 밝아서야 갔다는 방송이 나오니 식전부터 이리 빼가 안 되지.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허망했어요. 술에 귀기에 담배에 먹매랑 품삯이랑 들어갈 건 다 들어가 놓고 이런 품에다시피 있으니. 그이도 인물은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요. 오래오래 혼자 다 해먹다가 죽으면 뭐 개나 거리나 다 인물이면 그래요. 그래도 김일성은 49년이니 해도 너무했네요. 뭘 너무요? 고구려 장수왕이 96수에 77년 해먹고 이시조선 영조왕이 82수에 50년 해먹고 김시조선 김수령이 82수에 49년. 우리 3등밖에 더 돼야. 아저씨, 수령도 왕하고 같은 거래요? 그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말이란 게 본래 같은 말이라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안팎이 뒤바뀌는 수도 있으니까. 바로 수령이 그렇다만 그리요. 이 북서는 황제나 왕으로 여기면서 쓰고 있지만은 원래는 두목이나 두령이 산적대나 비적대나 불안당 패거리 우두머리 즉 대가리라는 말이고 수령은 그 대가리 중에서도 윗대가리라는 말이 아니었나? 그럼 위대한 수령께서, 응? 이게 위대한 대가리의 윗대가리께서, 응? 그런 말씀이네요. 참, 아저씨도 너무하셨네요. 주사파가 들으면 또 펄쩍 허겄네요. 나는 내일에서부터 주사파가 아니라 친파요. 아저씨도, 그래도 윗대가리는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몰라? 수령은 두뇌고 당은 신경이고 인민은 수족이다. 이북 사람들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는 연불이 바로 그건데도 내가 너무요? 두뇌가 뭐간? 두뇌가 대가리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윗대가리 아닌 게
아이고, 아저씨하고는 얘기가 안 되네요. 안 되는 말만 하니까 안 되지. 옹은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듯해서 장자울집 얼음을 여겨보았다. 혹 사위 은산이가 오지 않나 해서였다. 장자울집 앞에는 시내에서 점심 먹으러 나온 듯한 차는 여러 대가 보여도 오토바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더우니 더워서 되고 가무니 가물어서 되고 되는 집은 하늘 더 봐주는구만 그래. 옹은 장자울집에서 하는 짓이 못내 섭섭하여 오늘도 흘기 눈을 떴다. 살던 집에 방을 들이고 마루를 내달고 하여 먹는 집을 차린 것은 죽은 박서방의 셋째 아들 종삼이었다. 종삼이가 찾아와서 상호를 의논하는 바람에 안 일이었다. 생각하고 있는 상호는 장척가든이었다. 장척가든이 무슨 뜻이라나? 아, 그런 게 우리 장청리서 제일 가는 잔칫마당이다. 아마 그런 뜻일게요. 그런데 민물깨기 매운탕집 간판치고는 너무 크고 크면 그 시무소 사람들이 더 반가울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개 원 이름은 장자울이여. 장자, 즉 큰 부자가 사는 동네란 말인겨. 큰 부자가 사는 동네, 큰 부자가 나는 동네. 그 좋은 동네 이름을 일정 때 일본 사람들이 측량하러 다니면서 장자의 자를 지레기를 개는 자로 알고는 떡하니 자척자로다가 틀리게 번역해버렸던 거요. 아, 그래요. 부자 되는 동네. 좋기는 좋은 이름 같은데. 장척가든 뭐더면 장자울집이 좋으리. 장자울집, 부자 되는 집. 아저씨, 장자울집으로 할래요? 그래, 잘해서 어여 부자 되시게. 부자 되거든 술도 한 잔 받고. 아유, 그 술이야 언제는 못 받아들이나요. 아저씨, 그 문 여는 날 꼭 오세요. 지가 모시러 오든지.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꼭 먹어서 맛이 아니라 돈양이나 조이 주면서부터는 얼굴도 보기 어렵게 된 것이 고가올 뿐이었다. 옹은 소리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나는 것을 눈결에 알았다. 종군의 찬물바지 논빼미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갯벌들에 가려서 안 보였던 것이다. 종군은 작년에 산 예초기를 지고 다니면서 두렁풀을 베는 모양이었다. 동복 형제라도 종군은 종삼이와 달리 사람이 순하고 고지식한 데다 인사성도 바르고 하여 옹이 누구보다도 미뻐해온 청년이었다. 종군은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객지로 나돌며 한동안 경찰관도 지내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옷을 벗고 택시를 끌다가 뒤집혀서 죽었다 살기도 한 사람이 어느 날 두 손 탁 털고 들어와 다시 지게를 지고 나선 것이 신통해서도 종구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두둔부터 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아이, 오늘은 어째 안 보인다 했더니 말이지. 시내에서 금방 넘어온 듯한 오토바이 한 대가 막 찬물바지 논빼미 앞에 이르러 사람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옹은 사위가 오는 것이 마뜩지 않아서 지레 이맛살을 찌푸렸다. 에이, 박종구. 추위 타서 난 병은 약이 있어도 더위 타서 난 병은 약도 없디야. 일을 해도 쉬엄쉬엄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이 미련 곰탱아. 은산이구먼. 장마에 운동하러 댕기면 술이 생겨도 가뭄에 운동하러 댕기면 찬물 한 모금 없디야. 운동도 좋지만 하늘도 좀 보면서 댕기라고. 뭐 마실라나?
사이다가 어때요? 어차피 땀으로 나올 건께 뭐 이왕이면은 깡통 맥주로 가져와. 은산이는 종구가 담뱃집으로 마실 것을 사러 가는 동안에 논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싱거운 웃음을 웃었다. 모를 내던 날 종구가 하던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종구가 혼자 논두렁에 씩씩거리고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논 귀퉁이에는 묘상을 잔뜩 실은 이양기가 기운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이봐,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농사인겨. 뭐 한두 시간 일찍 심는다고 2번 추수할 것도 아니고 속도 풀어가면서 슬슬 심어, 이 미련 곰탱아. 이젠 농사 다 졌다고. 내가 발목하지만 이러고 안 뺐으면은 왜 놈의 집 이양기를 불러다 써? 발목아지는 작신 뼈지, 노는 썰어놨지, 아프기는 하지. 하도 죽겠어서 차부에 전학으로 택시를 대절해갖고 안암팍 동네를 뒤지는데, 노는 이양기는 쐈어도 이양기를 밀만한 사람 새끼 하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 할 수 없이 시내로 나가서 사방팔방으로 변통을 해서 겨우 한 놈 찾아가지고 터죽 전에 빌다시피 해서 오게 했더니, 글쎄 이 새끼가 글쎄 이 자식이 첫차로 올라와서 식전부터 일을 하자고 혀가 될게 다 질렀는데도 말이여, 해가 전봇대기로 자란 뒤에야 기어 올라오더니 기가 막혀서 뭐를 선어줄 꽂는 둥 마는 둥 하는 결에 새꽃 나올 때가 안 됐겠나? 옆편 내가 없는 돈에 있는 정성으로다가 서방도 돈 아까워서 못해 먹이는 꽃게찌개에다 쭈꾸미 볶음에다 가오리회에다가 신정애비 생일상 보듯이 차려냈는데도 이 새끼가 쇠주병을 내놓으니까 대번에 중본 전도사 납작을 하더라고. 씨앗이들 맥주가 아니다 이거지. 하더니 쇠주병을 냅대 집어 병채를 처먹고 나서 짓거리는 소리가, 나 취해서 오늘 일 못할 것이다. 남은 뭐는 네 일 와서 신 것이다. 이 지랄하고 찡그랭이를 붙더니 지나가는 빈 택시 씹어타고 그냥 내빼버리는겨. 아이고, 농사꾼은 그 허리를 구부리기보다 펴기가 더 어려운 줄 알았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것이 농사란 것을 알겠다고. 갈 때까지 간 건지 올 때까지 온 건지 통할 수가 없게 된 게 바로 이놈의 농사다. 그것만 알아도 넌 밥 먹을 자격이 있고. 종구는 일꾼을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가에 대해서도 푸념이 잠못 길었다. 도대체 누구네 공장, 누구네 공사판, 누구네 사업장이 우리네 농촌의 들바라지처럼 예나 이제나 3개의 끼니와 2대의 새참을 차려내어 하루에 5차례나 들바라지 아닌 들잔치판을 벌여 먹다가 판나는 짓을 하고 있으며, 또 5대 먹매도 부족하여 종일토록 담배와 술을 흔전만전 데워주고, 그것도 갈수록 고급으로 바뀌어 일꾼들의 입만 높여주고 있더란 말인가. 그렇다고 욱하고 있으면 어떡한다냐. 참는 데까지 참아야지. 욱하는 성질도 다 죽었어.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벼 100이면 어딘가. 벼가 100감하면 애들 학비쯤 걱정도 안 했어. 그런데 요새는 어때요? 알기 쉽게 벼 100가마 찍으면 쌀 50가마요. 가마당 10만원씩 쳐서 500만원. 품값, 약값, 비료값 다 놔두고 말이요. 그 돈이 순이익이라고 해도 500만원이면 대천시내 다방 내지 넉달치 월급밖에 안 돼요. 아니지. 우리 집 고1, 고2짜리 2놈이 학원에 갖다 바치는 10달치. 그래요. 10달치 과외비요. 자, 목부터 죽여라. 그래요.
아이고, 발목 삐었던 건 다 나았는가 비네. 요새는 또 무슨 일로 돌아다니는 거냐? 지금 날 때 타갖고 나온 농사지까지 정렬해서 시내로 나갔으면은 이런 때 실력을 안 배주고 언제 배준다냐? 내동 지어먹던 논밭을 느닷없이 내놨다는 말에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을 때 은산이 한 대답이 걸작이었다. 지금까지 덩달아서 남의 곁다리로 왔다 갔다 해온 농민운동에 발벗고 뛰어들어 본격적인 운동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농민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농토와 농촌을 떠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며 논밭을 팔고 시내로 들어가서 아파트와 가게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농민운동 때문에 네가 네 농사를 희생한다고? 대체 그러는 목적이 뭔디? 우선 두 가지만 얘기할까? 하나는 이웃과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자는 거요. 응? 내가 장인 영감대로 도로 포장 공사가 싸게 끝나서 이웃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도록 길가의 산소를 빨리 옮겨 모시라고 그냥 자주 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다 그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우루과이 라운드가 국회에서 비준을 못 받게끔 끝까지 투쟁을 하자는 거요. 그래서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뭐요? 그게 말하자면 국가와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 대충 그런 수준이지 뭐. 그런다고 또 작년가을 어디선가 모양으로 군수 면담 요구 운동, 정부가 할인해서 공급한 농기구 반납 운동,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맞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벼 한 푸대씩 내버리기 운동, 그리고 그렇지, 농사 안 짓기 운동. 야, 너도 그렇게 몽리 부리는 게 재미있어서 출석 따고 댕기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해요. 네가 농민운동의 참뜻을 알기는 뭘 알겠냐, 미련 곰탱이가. 종군은 작년 가을에 쌀시장 개방 결사반대 골기대회장에서 군의원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지자 내년 6월에 군수 선거에 나설 채비로 돌아다니는 김만원이가 단상에서 악을 쓸 때 말끝마다 올쏘 올쏘 하고 박수를 치면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던 은산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여러분, 쌀은 우리 민족의 씨앗이오시다. 쌀밥은 우리 민족과 하나 된 우리 민족의 차질이오시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조상들이 언제 건강식을 했나요? 밥 한 사발에 간장 한 가지. 왜? 간장 하나만 있어도 없어서 못 먹는 게 쌀밥이니까. 이렇게 우리의 조상님들은 쌀밥 한 사발에 간장 한 가지 오고 찬란한 5,000년 역사 동안 식사를 하시면서 보통 8남매, 9남매씩 낳으시고 그중에 잦은 가락을 치신 분들은 10남매, 12남매씩도 너끈히 낳으셨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쌀이 우리 민족의 씨앗이요 체질이요 나아가 넋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양반은 이러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쌀밥을 먹었다고 쌀밥 하느냐? 5,000년 동안 먹고 살면서 8남매, 9남매, 12남매씩 자식을 낳게 한 것은 보리밥이 아니냐? 보리, 밀, 서석, 수수 같은 잡곡이 아니었냐? 그 양반 얘기도 일리는 있다 이것이다. 왜? 우리가 쌀밥을 약으로 먹다가 밥으로 먹은 것이
박 대통령 때 탱일벼가 나오고부터니까. 그러나 쌀 수입 반대는 조상 대대로 쌀밥만 먹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할 적에는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것이다. 왜냐? 그거야말로 쌀시장 개방이 반민족적이니까 벽가마에다가 불을 지르는 것도 반민족적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거 옳시다. 농민운동가나 활동가는 정작 이렇게 가물어서 농촌이 난리 들일 때 필요한 존재 아니야? 날 가무는데 농민운동가나 활동가가 무슨 필요해요? 무슨 소리랴? 날이 가물으니 운동가는 운동을 하고 활동가는 활동을 해야 진짜 운동가고 진짜 활동가 아니여. 텔레비전 못 봤어? 대통령도 나와서 농부들하고 땡볕에 줄 서가며 물동이를 나르는 판인데 대때 농민들을 위해서 일꾼으로 나섰다는 이들은 가물치 콧구녕 마냥 죄다 어디다 붙어있는지 통 베질 않으니 그래도 괜찮은겨? 에? 야야야. 그러면은 우리더러 가물의 물대기 작전 따위에도 나서라 이거요? 그걸 왜 우리가 나서냐? 에? 우리가 아니래도 나서야 할 사람이 얼만데 그려? 누구? 누구라니? 이 야 좀 봐라. 한번 볼 테요? 우선 농수산부가 있잖여. 응? 그리고 농협이랑 단협, 농촌진흥청과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통계사무소, 농산물검사소, 농산물유통공사,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농지계량조합연합회 등등. 좌우간 농자 들어간 직장에서 인원만 줄 잡아서 10여만 명이랴. 10여만 명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긴 하여? 농업인구가 1200만 명일 때 짜놓은 인원을 농가인구가 그 반도 안 되게 줄어버린 지금까지 그대로 놔둬가지고 이젠 농가인구 55명에 하나꼴로다가 있는 판이라 이거요. 근데 왜 우리가 나선디야? 이날 입대껏 그 사람들한테 노다지 욕먹고 물먹고 해먹고 한 우리가 왜 움직이냐 이거요. 이 미련 곰탱아. 참. 덕분에 먹고 쉬고 했으니까 이만 슬슬 일어나야겠구먼. 가서 장인 영감인지 누군지 만나갖고 비차간에 싫은 소리만 하고 듣고 얻어가 보면은 오늘도 땀깨나 흘리겠지만. 그 어르신네가 워낙 대추방망이시오. 야야야. 대추나무 방미면 가둬도 괜찮겠다. 말 말어. 그 노인네 그 나무로 치면은 으름나무요 으름나무. 왜 그 처갓집 마당에 휴듬하게 밭나마 누워서 자란 느릅나무가 있고 그 느릅나무 옆댕이에 으름나무가 아니따? 왜? 으름나무가 어디가 어때서 그려? 어떻게는 묵으면 나무가 더 그렇지. 그건 나무도 아니고 그 나무랑 풀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걸치고 양쪽 눈치나 보고 사는 덩굴이라고. 다른 나무 타고 올라가서 그 타고 올라간 나무 덕에 키가 자라는 덩굴 말이야. 덩굴이 뭐 어때서 그랴? 그러면 못 쓴다고. 고목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고목나무 대접을 받고 풀잎을 잡고 뻗어가면 불덤불 취급을 받고. 그 으름이라고 열리지만 그게 어디 과일이야? 그래도 운동가 노릇을 하려면 먼저 노인네들 비유부터 맞춰드릴 줄 알아야 돼요. 농촌에 노인네들밖에 더 있남? 노인네들 동의 없이 뭔 일을 할게요? 에휴, 내 상관 말고 너나 그러고 살아. 내가 하는 운동이 뭔지 짐작이나 하고서 하는 소리냐? 신분 상승을 위한 투자야 임마. 노인네들 비위부터 맞추라고? 너나 그려. 이열치열 삼아서 두렁풀이나 깎아가며 너나 그러고 살라고 이 미련 곰탱아. 아버님, 저 왔슈. 뜨거운데 웬일로 왔다나? 어떻게 계신가고요? 그냥 이러고 있어. 어머님도 여전하시죠? 그냥 그렇지 뭐. 요새는 어때요? 쟨 그냥 그려.
벤다는겨, 안 벤다는겨? 아니, 그러니까 그 노래방, 빨래방, 머리방, 여관방, 소주방 같이 그 방자들은 사업체 중에서는 지가 하는 잔치방이 비중 현찮은 게 빌래요. 아, 그러고 저러고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시내에 나오시면은 한번 댕겨 가셔요. 나 애초부터 국수는 덜들게 하느니. 옴은 딸내가 잔치국수라나 하는 국수집에 지점을 해서 사는 것이 자질해하고 싶어서 퉁명을 부렸다. 그러신 줄이야 저희도 다 아는 데지요. 아, 근데 그 시내 나오셨다가 식당에 가셔서 서비스로다가 그 숭림이나 누른밥이 나오더라도 잡숫들 마세요. 중국서 수입한 누룽개라 깨끔치도 않고요. 그 방부제를 얼마나 쳐눌린 건지도 모르고 또 게장국도 그리요. 아, 여기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 19인치짜리 흑백 테레비 한 대당 10마리씩 바꿔놓은 중국게라 개가 개맛도 아니고요. 글쎄 제가 10마리 이상 먹어봤지만 효과도 통 모르겠고. 그런 걱정은 한 번이나 사주고 난 다음부터 해도 배랑 안 늦을게요. 아이, 참. 제가 아버님께다 뭐 좀 여쭤볼 게 있슈. 뭐간 그려? 해보라고. 고식이 올해는 매미하고 잠자리가 유난히 이른 것 같던데요? 그런지.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왜?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제비 한 마리가 교실로 날아와 10분 동안 울고 그 사람 화상 앞에서 5분간 기도를 했다 하고 장난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장난하는 소리가 그뿐인가? 제밀성이 동상 앞에서 기러기 10마리가 목 놓아 울더니 동상을 10바퀴 돌고 날아가고 참새떼가 동상 앞에 위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다가 날아가고 죽던 날 새벽에 백두산 천지가 몸부림을 치니까 하늘에서 눈물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시내 사람들도 그 올해 매미랑 잠자리가 이른 게 이상하다는겨?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다. 하도 이상해서요. 일러주랴. 야, 올해 매미랑 잠자리가 이른 것은 올해 더위가 일러서 그러는겨. 알았으면 내려가 보게. 왜 안 내려가라? 오라, 자네가 그러고 있는 게 또 나봐라 양보하라고 초르러운 눈치 같던데. 오늘도 그 집 10,000원인가 집 1,000원인가가 가보라고 밀어 싸서 왔나? 아유, 김만원 씨는 일 좀 해보려고 그 시방 한참 군수 선거 채비에 바쁘고요. 김천원 씨는 호텔급 여관 그 또화장을 하는 김만원 씨 아우랑께요. 아우, 서해구간에 그 사람이 군수 선거에 나오는 것하고 나하고는 전전무관한 일이네. 지가 뭐가 아무 날 가장 이 행기를 포장하게 험하고 시더운 소리를 흘리고 댕기는 게 댕기기를. 공초는 따야겠고 경쟁자는 많고 함께 급한 마음으로 다 그렇겠지요. 그건 어디 가정이나 기내 사정이요? 그 새마을 운동이 한참일 적에 내가 땅을 얼마나 뺏겼는지는 한 동네에서 살았던 자네가 더 잘 알겨. 마을 안길을 넓힌다고 한구탱이 비어갔지. 공동 축사면 끈다고 한 모서리 돌아갔지. 마을회관 앞마당 닦으면서 멀쩡한 밭 올려갔지. 고사길 포장할 때 자가우식이나 먹어들었지. 올림픽 때 호돌이 상인지 얼룩갱이 상인지 세울 때 세멘 공구리 비벼서 논 한 뱀이 절단 내놨지. 그때는 힘으로 누르던 무단시대라 잭소리도 못하고 당해버렸지만 인간은 어림도 없느니. 이제 그래도 그 이웃과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희생도 들어 하셔야지요. 나하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려고 희생한 놈도 있다남? 그게 누구요? 누군지 당장 이리 데려와 버려. 군에서 문화사업으로 국사본 골짜기에다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고 할 적에 맨 먼저 자기네 산자락 500평을 깎아서 주차장으로 내놓겠다고 나서니가 바로 김만원 씨 아니었냐며? 들으니 자네가 농민운동을 하고 댕긴다던디 맞는겨? 맞으면은 요새 자네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봄세. 첫째는 사전선거운동이고 그 다음은? 농민운동이 별긴가며. 사람 키우는 일이지요.
자네가 김만원인지 김천원지랑 댕기면서 하는 일이 그거다 그요? 아이, 김천원 씨는 역전 앞에서 그 또화장하는 김만원 씨 아우랑께요. 이름을 돈으로 부르는 상사람들인데 성이만 어떻고 아우면 어떤겨? 하여간 자네가 그 사람들이랑 댕기면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하더라는 게 사실인겨? 담배에 붙은 세금은 지방세거든요. 우리 군에서 팔린 담배세는 몽땅 우리 군 재정으로 다 들어온 게, 담배만이라도 우리 군 관내에서 사자. 김만원 씨가 그런 스티커를 다소 찍었다길래 그냥 붙이고 댕겼더니 그런 말이 나섰구만 그려.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예식장으로 음식점으로 댕기면서 금연구역을 왜 안 두느냐고 따지더라는 것도 사실인겨? 담배 연기 안 마실 권리랑 쾌적한 휴식 공간 누릴 권리랑도 소중하잖요. 여북하면 정부에서도 권고하려고요. 자네 특허이면은 쾌적 했었는데 그 쾌적이라는 게 마음이 유쾌한 상태를 이루는 말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럼요. 그 사람은 담배 판매 증가운동하고 금연구역 증가운동을 함께 할 권리가 있나 보고, 나는 내 땅을 더 이상 안 뺏겨서 내 가슴 속에다가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할 권리가 있나 보이. 그럼 그만 내려가 보라고. 옹은 은산이가 오토바이를 몰고 장자울집 앞을 지나 시내로 넘어갈 때까지 여전히 느릅나무 그늘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인생 우리가 감상을 했습니다. 정말 충청도 사투리가 그냥 아주 유연하면서 그리고 생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얼마만큼 청취자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 이문구 선생의 작품을 두고 유종호 선생은 그 조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농촌의 시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하기로 그 시인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언어를 잘 말하자면 조사했다, 잘 가다듬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선생이 볼 때 이문구 선생의 작품 세계와 이런 어떤 이문구 선생의 문체적 특성, 문학사적 어떤 자리랄까요? 그런 걸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개성적인 그 한글의 만연체라고 하는 것을 이문구 선생이 확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다른 작가들, 예컨대 이문구 선생과 동시대 작가들하고는 어떤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문구 선생의 그 연배 작가들인가 소위 이제 4.19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4.19 세대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문체라든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서구 편향적인 어떻게 보면 현대소설의 이제 새로운 기법들을 이제 한국에 토착화시켜야 된다는 의무감이 굉장히 강했던 세대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문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문체나 세계관이나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나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건강한 토속 속에 기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문구 선생은 많은 족적을 남긴 작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선생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이명훈 선생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난달 25일 타계한 우리 문학의 한 커다란 나무 이문구 선생을 기리며 오늘 선생의 소설 한 편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선생의 작품 세계에 그려진 선비정신과 해학, 청빈주의, 한국말에 대한 사랑이 오늘날 이 경박하고 천박한 물질 문화 시대에 다시금 되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이문구의 단편소설 장청리 으름나무를 김성희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